다음 달에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이 있는데 이날 좀 특사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특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징역 7년 8월에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도 공개적으로 사면을 또 요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야, 이거 참. 예. 야, 다른 것도 아니고 뇌물 받아 7년형을 받은 사람이 대놓고 들어간 확정된 지 얼마도 안 돼 가지고 대놓고 사면을 요청한다?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합니까 그게? 예. 이거 사진 보시면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조국 송영길 이화영 이렇게 한 번에 묶었어요. 밑에 해시태그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옥 같은 분인데요. 제일 그 밑에까지. 조국 송영길 이화영. 제가 밑에까지는 캡처를 못했습니다. 이게 제일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화영, 조국, 송영길 아무튼 지금 현재에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있는 그 같은데 아니 예전에부터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사면권을 스스로 제한하겠다. 그런 걸 대선 공약도 넘는데 어떻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고문으로 있었던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마구마구 쓰고 그리고 본인 그 쌍방울 고급 자동차도 써서 그걸로 제가 뇌물만 해도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이제 2주 되는 그런 대통령에게 대놓고 저걸 요청할 수 있을까? 저거는 읍소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서 내미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해줘. 안 하면 if not.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이야?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저것은 어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국민들한테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반성을 하니까 내가 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느낌하고는 사뭇 다르잖아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1, 2, 3심 스트레이트로 다 유죄 다 받고 확정돼가지고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른 사건도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형법 뇌물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받은 사람이 저렇게 대놓고 자기를 비롯한 지금 지금 이제 여당 측 정치인들을 대놓고 사면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국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협박 수준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재명의 딜레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해주고 싶지 왜 안 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옛날에 그 팽목항인가 가가지고 뭐라고 썼습니까? 얘들아 고맙다. 그렇게 썼잖아요. 왜 고맙죠? 저는 그 마인드가 생각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본인이 대통령 된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만 그런 느낌을 이화영 지사를 비롯한 정진상 맞다 정진상도 밑에 있었고 또 김 누구죠 우리 좌진상 지금 띄워드렸습니다. 밑에 여기 저 있잖아요. 김용 정진상 조국, 송영길 김용 송영길 다 저런 사람이에요. 다 같이 경기도지사하면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제는 내란 종식 특별 사면 복권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나 때문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는 나를 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제는 칼날을 마치 유동규 씨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도 되는 반면에 야 이재명 대통령 가슴 쫀득쫀득하겠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7년 8개월이라는 게 보통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7년 8개월이 지금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국힘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거 대신해서 감옥 가서 대속하고 있다는 당당함, 그 대속이란 말도 이제 그동안에 좀 보도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런 당당함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면 해주자니 점수 다 까먹을 것 같고 안 해주자니 슬슬 불 것 같고 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사법 뒷거래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사면 해주자니 점수 다 까먹을 것 같고 안 해주자니 슬슬 불 것 같고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사면을 해주게 된다면은 또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밀어붙일지. 근데 국힘이 지금같이 또 지리멸렬하면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래 살다가 8.15 특사는 뭐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8.15 특사는 뭐 굉장히 많고 크리스마스 특사 또 3.1절 특사 또 어떻게 보면 부처님 오신 날 특사가 있는데 제헌절 특별 사면은 제가 들어본 적도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깜빵에 있으면은 하루가 3번의 가을 일각이 여삼추 같다 이렇게 할 만큼 아니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자백을 했다 그것을 뒤집으면서 끝까지 모르쇠 하면서 내가 7년 8개월을 받았던 그로 인해서 이재명 당신이 대통령 된 것이 아니냐를 압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현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보니까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헌절 특사는 어렵고 8.15 특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글도 올렸다고 하는데 8.15 특사가 웬 말입니까? 만약에 8.15 특사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 지탄이 아마 제가 봤을 땐 8.15 특사 이화영이 하고 김용, 정진상이한테 한번 특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지지율이 5% 내지 10%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런 거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야, 좀 가만히 있어 라고 시그널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낼 가능성이 높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아마 시기는 시시때때 보겠죠. 결국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특사를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재명의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은 7년 8개월 살아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지지율과 이화영, 조국의 어떤 그 특별 사면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비례 관계네요. 지지율이 올라가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계속 깜빵에서 형기 대부분 살아야 될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측에서 특별히 입장을 좀 안 내는 것 같은데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왜 이런 얘기 하는지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댓글을 보다가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댓글을 보다가 왜 카카오톡 관련돼서 이야기를 안 하냐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카카오가 지금 정책을 변경을 했습니다. 정책을 변경을 했는데 이걸 두고 나서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용자의 카카오톡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개정안이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정치적 논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는 아니라고 뭐 국제적인 ESG 평가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내란 외환 테러 목적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등 범죄 행위 및 범죄 모의를 위해 카카오톡이 이용될 경우 신고를 통해서 관련 행위를 확인하고 이용자에 대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잣대가 과연 어떤 잣대가 적용이 되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에 관련된 그 정보가 수집이 돼갖고 혹시나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이용자들의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흡사 이제 홍콩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16일부터 저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 얘기는 뭡니까? 폭력, 극우, 뭐 극단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필터링하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에 대한 실질적 검열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은 주위에 뭐 카카오톡 탈옥 해서 뭐 시그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텔레그램으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전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사회. 이게 무슨 오가 작통법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 파출소 그렇죠.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적 파출소에 지금 신고하면은 하도록 돼 있는데 그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방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현안 질의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공부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댓글에 온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그 다음 이제는 뭐 카카오죠. 카카오에 과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남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도 제도적으로 대책가 그래야 이제 국민들한테 국민의힘도 다가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안에서 싸우지만 말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뭔가 하는 모습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